재미에 죽고 재미에 사는 시집과 그림책을 동시에 소개하는 팟캐스트 재미중독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빗도. 저는 이책. 저는 피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요즘 혹시 유행하는 연애 프로그램 자주 보시나요? 줄여서 연프라고 하죠. 그렇죠. 네, 요즘 제가 보기에 좀 핫한 게 넷플릭스 솔로지옥 3 시리즈인 것 같은데 네네. 거기 출연진이 총 12명이 있는데 혹시 보셨다면 그 중에서 뭔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었나요? 피비님 왜 웃고 계시죠? 아니 저희 다 같이 이미 신명나게 감성병을 나눴는데 그래도 저희 청취자분들께도 한번 네 이야기를 해드려야죠. 저는 여성 출연자분 중에서는 하정을 되게 좋아하고요. 되게 솔직하고 당당한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끊임없이 표현하는 하정 캐릭터가 너무 좋고요. 그리고 남자 중에서는 약간 제일 끌리는 건 원익인데 제일 마음에 드는 건 진석이에요. 왜요? 왜죠? 진석 너무 저 궁금해요. 재밌는 사람이 좋은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 개그 코드가 딱 저의 개그 코드여서 그쵸. 그쵸. 약간 하정 그 프로그램 나오는 하정 씨처럼 좀 시원시원함이 있으세요, 피비님도. 아 그런가요? 맞아요. 비슷한 것 같아요. 저 하정이 눈물을 흘릴 때 가서 너무 닦아주고 싶었어요. 항상 닦아주고 마음이 싶어요. 찢어졌어요. 아이고. 이층님은요? 저는요. 여성분 중에서는 혜선님. 왜냐면은 그분이 뭔가 무얼 해도 즐거울 것 같아요. 같이 하면. 같이 끌리는 하면은... 사람이에요? 약간 이성적으로 끌리는 사람? 그쵸. 아, 네. 다 포함하는 거 아닌가요? 그냥 궁금한 게 있어요. 왜 원익 씨한테는 끌리는데 진석 씨한테? 진석 씨한테는 안 끌려요. 그러니까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냥 재밌어요. 원익 씨는 왜요? 원희 씨는 약간 잘생겼잖아요. 아, 제 스타일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혜선님이고 그래서 가장 같이 있으면 편할 것 같은 분이어서 그렇고 남자는 누굴 것 같아요? 남자요? 왜 저를 갑자기 그렇게 바라보시죠? 네? 그러니까 끌리는 사람인 거죠. 네네. 제가 끌리는 피디님이 좀 알아맞혀 보세요. 설마 관희? 아니. 아니에요? 민우? 맞아요. 민우! 나 민우 하려다가 제가 키가 큰 사람을 좋아해서 피지컬을 약간 좀 민우 씨가 제일 크더라고요. 민우 씨가 그 어린 분인가요? 네. 네네. 연하 좋아하시죠? 또 그렇게 말해요. 약간 고양이 상이신가요? 토끼 상이신가요? 아니요, 그냥 키가 커서. 왜냐면 이채님 키 크고 토끼 상의 사람들을 좋아해요. 그 정말. 남성. 그러면 빗도님은요? 저는 사실 그렇게 막 남성분들 중에 진짜 끌리는 분이 하나도 없고 전 여성분들에 늘 약간 관심이 많은 편이거든요. 네네. 여성분은 사실 저도 하정님이랑 혜선님이 제일 좋았어요. 근데 약간 생각보다 처음에는 그냥 그랬는데 나중에 볼수록 사람이 좀 나쁘지 않은 것 같다라고 생각한 분이 시은님. 되게 투명한 것 같으시더라고요. 투명함. 솔직해요. 표정이 다 드러나. 별로 마음에 안 들면. 그리고 이분이 예전에 예능에 나오신 거 봤는데 그러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되게 그냥 솔직하신 분인 것 같다라는 생각에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빗도님도 투명하시잖아요. 네, 저 그래서 하정님을 좋아해요. 뭔가 투명하고 장난 많이 치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다들 재밌게 보셨나 보네요. 네, 저는 근데 사실 아직 다 스포는 당했는데 뒤에 3편을 못 봤어요. 그렇군요. 뒤에 3편이 재밌는데. 아껴봐야죠 또. 네, 그러면 갑자기 연프 얘기하다가 게스트 소개를 하게 됐는데 왜 그러하냐 하면 오늘 모시는 분은 작년 봄에 재미중독자 한강 피크닉에 참여하시고 재미중독자 녹음 방송에 처음 출연하시는 게스트인데 이분이 밝은 에너지의 소유자이자 살인 미소의 소유자이자 독보적인 매력의 소유자로 단 한 번의 오프라인 행사 참여만으로 빗도, 피비, 이책의 마음을 모두 훔친 분이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약간 재미중독자 내에서는 솔로 지옥 한승연의 출연진보다 핫한 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맞아요. 이어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과연 이분께서는 오늘 방송에서 어떤 반전 매력을 보여주실지 기대가 되는데요. 심지어 이분은 제1대 메디치 가문의 선정된 분이십니다. 이쯤 되면 다 아시겠네요. 네, 메디치 가문이 궁금하시면 4-5화를 들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뭘 지체합니까? 지금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재미중독자 패밀리 까치라고 합니다. 저는 최근에 항상 좋아하던 축구 그리고 겨울에 또 재밌게 탈 수 있는 스키
그리고 제가 오래 해왔던 연애에 중독된 어머! 네, 어머머. 벌써 까치라고 역시 합니다. 핫해. 반가워요. 자, 최초로 중독된 게 너무 많으신 분이 나왔어요. 아, 지금 한 자기 소개만 했는데 포인트가 너무 많아요. 축구와 스키와 연애? 스키를 거꾸로 해봐요. 이것도 병이에요. 네, 고치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항상 네. 네, 어서 오세요, 준우님. 사실 제가 여기 이렇게 실명이 거론된 것도 깜짝 놀랐고 제 앞에 이런 수식어가 붙어다는 것도 깜짝 놀래서 너무 감사하고 과분하고 좀 지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네, 준우님. 왜냐면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은 모두 그 준우는 준우야라는 제목을 보고 맞아. 도대체 준우가 누구길래 하는 생각으로 들어오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옆에 계시는 까치님은 이제 준우님이십니다. 네. 본명이 준우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약간 비하인드를 말씀드리자면 준우님이 저희가 별명을 물어본 적이 있었나요? 아니에요. 없었는데 이제 그 초대를 해주셨잖아요. 연말 시상식에 초대해 네. 주셨는데 이제 그 영상을 축하 영상을 이제 부탁받아서 제가 제 이름으로 얘기는 못 하겠더라고요. 다들 이제 닉네임을 쓰시다 보니까 저도 정말 고민을 정말 많이 해봤는데 제가 그 좀 까칠한 부분이 있는데 성이 또 이씨예요. 그래서 까칠이 해서 까치인데 또 까치가 우리나라에서 또 길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해서 저 스스로에게 까치가 좀 탁 마음에 와닿아서 까치로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저희가 받아보고 무슨 소리냐, 준우는 준우다, 뭐 까치냐, 약간 무한도전에서 형돈이가 형돈인 것처럼 그 그쵸. 고유의 준우는 준우인데 맞아요. 왜 본인을 까치라고 하지? 그래서 저희끼리 맨날 얘기하면서 준우는 준우야 준우야. 하고 저희 건배사도 요즘 준우는 준우야 이러거든요. 저희 한 100번 이상 얘기하고 안 되겠다. 이걸 방송에서 해야겠다. 맞아요. 그렇죠. 솔직히 영광이네요. 솔로 지옥보다 더 핫하신 분이에요. 준우님. 아니, 저희끼리는. 아니 약간 준우라는 이름도 솔로 지옥이나 한승연의 이름 같지 않아요? 거기 출연진 이름? 그러니까요. 나는 솔로. 아니에요, 나는 솔로는 아니에요. 나는 솔로? 나는 솔로 느낌 아니고 아, 약간 정말요? 그쵸. 약간 한승연의 느낌. 어떤 느낌이죠? 나는 솔로를 나가긴 아직 좀 젊고 솔로 지옥에선 좀 겉돌 것 같고요. 한승연에서는 되게 그 패널들의 사랑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뭔가 쌈디가 좋아할 것 같나요? 쌈디가 보고 눈물 흘릴 것 같아요. 준우야. 형이 답답하다. 잘하시네요. 이러면서 간간히 하는 거 잘하니까. 이유라도 이거 준우님 이러실 것 같지 않아요? 현실감이. 지금도 너무 이렇게 한박 웃음을 짓고 계속 그렇게 계셔가지고 네, 저희가 너무 애니여서 네네. 준우라는 분을 이제 앞에 두고 많은 상상을 해보았는데요. 맞아요. 그럼 좀 질문을 드릴까 해요. 아까 전에 무려 축구와 스키와 연애에 중독되셨다고 하셨는데 조금 더 그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일단 축구는 제가 축구에 굉장히 진심이어서 어렸을 때는 그 한 5살, 6살 때는 축구 선수를 꿈꾸기도 했었고 근데 이제 올라가 보니까 안 되겠어서 그건 빠르게 포기했는데 저 이제 국가대표 경기를 보다가 그 오열한 적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제도 보셨겠네요. 네, 어제는 아시안컵. 재밌게 봤는데 어렸을 때는 오열한 적도 많고 굉장히 진심입니다. 그래서 축구는 항상 챙겨보고 즐겨하는 편이고 스키는 이제 대학생이 되고 나서 좀 더 다양한 활동을 해보고 싶어서 겨울에 이제 하게 돼서 요즘 너무 재밌게 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연애는 제가 마찬가지로 왜 웃으세요? 네. 이제 경고입니다, 경고. 대학교 제가 매력이 넘치셔서 옆에 앉아서 그래요, 이층님이 지금 준호님. 네, 말씀해 주세요. 잘하고 있겠죠. 너무 제가 잘하고 있어요 지금. 그 연애는 제가 이제 대학교 2학년 때 이제 신입생 친구랑 연애를 하게 돼서 지금까지 연애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제가 이제 지방에 있는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학교가 이제 둘이 보낼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또 같이 공감하는 것도 많고 약간 내 서로의 편이 되어주는 그런 게 많아서 이렇게까지 중독될 줄은 몰랐는데 거의 이제 진짜 중독돼서 손이 떨릴 정도로
없으면 안 되는 연애 중독. 연애 중독 진짜 심각한 게 아닌가. 네. 정말 충격적이에요. 저희 방송 나와서 연애에 중독됐다고 하시는 분은 진짜 처음이에요. 처음. 근데 손이 떨린대요. 이거 준우님이 직접 선정한 거 맞아요? 네, 제가 선정했습니다. 네, 선정했는데 아, 문제가 누가 있나? 이제 심의가 걸린. 강압적으로 하는 건 그렇지 아니죠? 않습니다. 네, 아, 네. 다행이네요. 뭐 마스터님께서 뭐 하라고 하신 건 아니고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또 되게 충격적이에요 지금. 네, 저는 벌써 준우님의 매력에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너무 솔직해요. 여러분 아시겠죠? 네, 왜 저희가 준우를 사랑하는지. 네, 이게 조금 더 이제 차차 알아가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러면은 이제 좀 근본적으로 저희 이번에 준우는 준우야 특집이잖아요. 그래서 그 준우라는 이름의 뜻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제 이름의 뜻은 네. 이제 법준의 도우루자를 썼는데 왜 웃어요? 이게 좀 피비님. 삐뚜님이 먼저 웃었잖아요. 법을 돕다 이런 거요? 좀 공평하게 차별하지 않고 사람들을 좀 널리 이롭게 하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누가 지으셨나요? 그 스님께서 아버지 친구분 중에 이제 스님께서 제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천주교 아니세요? 네, 저는 천주교입니다. 천주교신데? 네. 미카엘이 또 있어요 네, 이름이. 세례명은 있지만 세례명이 저 미카엘입니다. 미카엘인데 또 준우기도 하고 그걸 까치기도 하고. 근데 저는 아까 까치라는 말을 직접 지으셨잖아요. 근데 그게 까칠이라는 뜻이었는데 네. 전혀 까칠하시지 않은데 왜 까칠하지 까칠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제가 좀 예민해요. 그래서 막 잠귀도 밝고 예민한 편이어서 사실 막 이걸 막 티내거나 모나게 하지는 않지만 제 스스로 좀 약간 예민하고 까칠한 부분은 많은 것 같아서 네, 제가 느끼기엔 그게 좀 캐릭터인 것 같아서 그렇게 지어봤습니다. 오, 몰랐네. 그러면 자다가 조그만 소리만 들려도 바로 깨시나요? 잘 때는 또 괜찮은데 평소에 공부하거나 생활하거나 할 때 쭈삣쭈삣 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너무 남들은 괜찮은데 저만 민감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근데. 네.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근데 혹시 그럼 지금도 뭔가 불편한 게 있으신지? 지금은 너무 편안합니다. 그래요? 그래요? 근데 또 이따가 갑자기 네. 불편해질 수도 있어요. 그럼 언제든지 바로 말씀해 주세요. 말해주세요. 네, 그럼 바로 티 내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준우님이 재미 중독자 이제 청취자시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종종 들어보셨을 텐데 직접 나와 보니까 어떠신가요? 사실은 제가 그 버스 타고 다닐 때나 이동할 때 재미 중독자를 정말 즐겨 들었어요. 근데 항상 나가고 싶다는 마음에 또 꿈을 품고는 있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내가 나가서 잘할 수 있을까라는 좀 두려움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나와 보니까 너무 재밌고 또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앞으로 해나갈 시간들이 너무 기대가 됩니다. 아니 네. 이제 다음 모임 때도 나오셔야죠. 그럼요. 이제 서울에 계실 거라 들었는데. 네. 지금까지는 어디 계셨어요? 저는 제천에서 학교를 다녀서 제천에 주로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방송 들으면 준우님을 다 예측할 것 같아요. 미카엘까지 공개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해. 아니 근데- 근데 어차피 많이 안 들을 거예요 저희 방송. 어떻게 될지 몰라요. 네. 네, 그러면 제천 사는 준우님을 모시고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 재미중독자 공식 제1대 메디치 가문을 선정을 했는데 거기에 준우님이 뽑히셨어요. 혹시 아셨나요? 그 왜 지난 방송 이전에 네네. 그 메디치 가문을 구해야 된다고 맞아요. 피비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아, 그래서 네네. 메디치가 설마 그 메디치인가 했는데 제가 뭐 맞아요. 한 게 없어서 근데 아니에요. 이렇게 선정이 돼서 좀 당황스럽고 앞으로 더 뭔가 열심히 아니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너무 강요하는 것 같네요. 아니 왜 메디치가 됐는지 한번 더 말씀해 주세요. 네네. 왜 그 준우님께서 사실 저번에 그 연말 시상식 때 참석을 못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저희를 위하는 마음으로 후원금을 주셨잖아요. 네, 후원금이 너무 거창한데 그냥 마음으로 이제 함께 하니까 저도 이제 그럼- 입장료만 냈었죠. 근데 네. 저희는 그게 너무 감동이었고 그리고 정말 큰 힘이 됐거든요. 맞아요. 정말요? 그래서 이거를 영원히 기억해야 된다. 박제하기로 했어요. 박제. 우리 가문에 넣어야겠다. 네, 그래서 심지어 방송을 하나 만들었고 하나를 할애해서 그리고 너무 또 감사해서
또 너무 즐겁기도 해서 이번에 또 준우님 특집으로 또 한 편. 너무 영광입니다. 이런 환대를 입장료만으로 이렇게 환대를 해주셔서 제가 너무 과분한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약간 그 연진이가 헐값에 내가 얘 하늘이 됐어. 약간 이런 느낌 더 무슨 말씀이세요? 맞아, 아니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아니에요. 잠깐 악령 들리신 것 같은데. 어떤 느낌인지 너무. 근데 저는 사실 초대 받았을 때 제가 그때 한창 학교에서 막 졸업 시험도 준비해야 되고 이제 기말고사도 준비하고 해서 엄청 바빴거든요. 바쁘고 정신 없었는데 그 초대장을 저한테 보내주셔서 너무 너무 힘이 났어요. 힘이 났고 그 영상 이렇게 찍는 과정에서도 너무 너무 재밌었고 좀 힐링이 됐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덕분에 영상 보고 모두 다 즐거워했고 되게 보고 싶어했어요, 준우님. 다음에 맞아요. 꼭 다시 또 오프라인 이벤트 있으면 합류하시길. 네, 그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준우님에 대한 인물 탐색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준우님은 아까 전에 말씀하셨지만 제천에서 전공 공부를 하시면서도 굉장히 취미가 많다고 들었는데, 왜냐면 아까 전에 뭐 축구도 좋아하시고 스키도 좋아하시고 또 제가 알기로는 또 춤 한번 추시지 않으셨나요? 네, 맞습니다. 네, 춤도 좀 추시는 걸로 알고 있고 시도 쓰셨던 걸로 알고 있고 네네. 아까 전에 말했을 때 연애에도 정말 손이 떨릴 정도로 중독되어 계신다고 했는데 네네. 요즘 어떤 또 취미가 있으신지도 궁금하고 요즘 빠져 계신 것들이 좀 궁금하네요. 그 학교 들어와서는 제가 춤도 추고 이제 고등학교 때는 같이 이제 빗도님이랑 이제 시도 열심히 쓰고 이렇게 했었는데 막상 또 학년이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좀 재미없게 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재미들을 많이 놓치고 살았는데 그래서 뭐랄까 그냥 뭐 축구라든지 뭐 스키라든지 그런 활동적인 것들이나 아니면 그 주변으로 뭐 국내 여행 다니거나 놀러 다니거나 산책하거나 그런 재미들에 요즘은 좀 빠져 살았던 것 같아요. 네. 약간 아웃도어적으로 활동하시는 걸 좋아하시는군요. 네, 네. 왜냐면 제가 고등학생 어쨌든 준우님은 저희 고등학교 친구잖아요. 네, 맞아요. 준우님을 떠올리면 늘 땀 범벅이었어요. 왜요? 이마가 되게 촉촉하게 젖어 있었어. 늘 운동을 해서. 정말 정확한. 네. 그리고 준우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땀이 많아서 땀 냄새가 안 난다. 땀이 많아도? 땀이 많아서. 왜냐면 땀이 안 나는 애들은 땀 냄새가 난다. 이러면서 나는 괜찮아 이랬어요. 배출이 안 돼서 마르면 또 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때는 약간 자기 방어적으로 얘기한 게 있는 것 그랬던 같은데 것 같아요. 가스라이팅처럼. 아니 근데 저는 사실 땀 많이 나는 게 지금도 좀 스트레스긴 한데 근데 그때는 땀이 나도 이 약간 활동하고 노는 걸 주체하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막 쉬는 시간 10분 있으면 나가서 뛰고 50분간 맞아. 이제 수업은 집중을 못하고 땀 흘리느라 시간을 보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좀 주체가 되시나요? 이제는 조금 어느 정도는 또 주체가 지금 연애 때문에 손이 떨린다잖아요. 안 되시는 것 같아요. 다른 걸로 주체가 준우는 준우야. 준우야 역시. 또 요즘에 또 새로운 취미 같은 건 없으세요? 새로운 취미요? 네네. 혹은 눈여겨보고 있는 취미. 눈여겨보고 있는 네. 취미는 그 왜 그때 마르코님이 여름에 그 서핑하셨다고 했잖아요. 네네. 서핑이라든지 아니면 러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도 너무 해보고 싶고 너무 멋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올 여름이 되고 하면 좀 날씨가 따뜻해지면 러닝도 하고 좀 서핑도 해보고 하면 어떨까 생각하고 마음은 이제 굴뚝같이 먹고 있습니다. 좋네요. 마르코님이 서핑 클래스 열어주시면 안 돼요? 맞아요. 생각보다 하고 싶은 사람이 많네요. 그렇네요. 나쁘지 않네요. 또 수익 마르코님. 창출도 할 겸 마르코님 돈 없다고 난린데. 너무 좋은데요. 너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이제 준우님을 게스트로 모시면서 준우님 그 다른 게스트 지금까지 나왔던 다른 게스트 분들께 준우님의 매력을 물어봤어요. 매력이 너무 많은 분 정말요? 같아서. 네. 왜냐하면 오늘 준우는 준우야 특집이기 때문에 네. 준우님의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준우님의 매력을 이제 그때 같이 한강 피크닉 갔던 멤버들에게 하나씩 물어봤는데요. 제가 하나씩 읊어드릴게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빗돈님이랑 이책님이 수긍하는지 이런 거 같이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기대돼요. 준우님 되게 자존감 떨어질 때 이 방송 들으시면 되겠네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이미 너무 많이 채워졌는데 여기서 더 올라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아니요, 괜찮아요. 한번 들어보시죠. 우선 빗돈님 거부터 먼저 할게요.
준우는 내가 고민을 털어놓았을 때 그 누구보다 진중하게 들어주었어. 준우는 기억 못할 수도 있지만 웃기지만 우습지 않은 평생 함께하고 싶은 친구야라고 남겨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첫 번째부터 너무 전 감동적인데요. 제 진심을 다했습니다. 네. 담았습니다. 고민을 털어놓은 적이 있으시군요. 네, 있었어요. 준우님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첫 실연하고 준우님한테 뭔가 털어놓았었는데 저는 되게 준우님이 뭐라고 말했는지 사실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저를 안정시켜줬어요. 그죠. 그게 중요하죠. 그게 너무 고마웠고 제 편을 들어주고 음. 전 또 제 편 들어줘야 그 돼요. 미소님 중요하잖아요. 너무 중요해요. 저 맨날 이채경한테 물어보잖아요. 걔랑 나랑 물에 빠지면 누구 구할 거니까. 저 구해요. 알겠죠? 정말 저 구해요. 빨리 말해요. 와, 너 대답 안 하는 것 봐. 너 뭐야? 빨리 대답해. 누구 구할 거야? 대답해주기가 싫네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거두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바로 이책님 거를 해드릴게요. 네. 준우는 허세는 없지만 허술함은 있는 만능 재주꾼이야. 이거 너무 놀리는데요? 아니요, 근데 저는 진짜 딱 이게 제가 생각하는 준우님을 이제 설명하는 단어 같은데 준우님은 허세가 없어요. 맞아. 그러니까 뭔가 되게 항상 이렇게 진솔하시고 그리고 듣고 있으면은 뭔가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느낌 그런 게 있는데 그래도 허세가 없고 근데 또 뭔가 약간의 허술함 그런 것들이 있어서 참 반전 매력이 있으시다. 챙겨주고 싶은 매력? 맞아, 챙겨주고 싶은 매력. 아우 감사합니다. 근데 정말 그리고 또 되게 많은 걸 잘하시잖아요. 그렇죠. 스키도 하시고 연애도 잘하시고. 축구도 잘하시고 땀도 잘 흘리시고. 네, 그래서 만능 재주꾼. 땀 잘 흘리는 것까지. 네. 약간 강아지가 똥 싸면 칭찬해주는 것처럼. 이제 해주세요, 피비님. 아유, 이제 제 거는요. 저는 짧아요. 네. 준우는 비타민. 맞아. 준우만 생각하면은 약간 미소가 지워져요. 저희 다 미소 짓고 있잖아요. 입 찢어지겠어요. 빨간 마스크. 진짜로 이렇게 길을 걷다가 그리고 이제 저희 고등학교 친구들끼리 자주 만나잖아요. 그럼 준우를 생각하는 얘기를 하면 항상 모두가 다 약간 미소가 지어지는 것 같아요. 항상 되게 네. 밝은 에너지가 느껴지는 친구. 그래서 비타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짧고 강렬한데 수긍이 가는. 그리고 그다음에 되게 감성적으로 써주신 분 거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궁금해요. 그 딥소님 기억하세요? 그럼요. 네, 딥소님이 준우의 따뜻한 미소와 말투 덕분에 그날 봄 온 줄 알았어라고 남겨주셨어요. 이분이 어제 아시안컵 보다가 감명 받으셔가지고 좀 감성적으로 져주셨어요. 더. 너무 감성적이신데요. 근데 되게 준우님이랑 축구 한번 해보고 싶다고. 저도 딥소님을 그때 처음 뵀거든요. 그 이제 방송 피크닉 때. 네, 피크닉 때 네. 이제 방송에서만 듣다가 피크닉 때 처음 뵀는데 너무 뭐랄까 좀 결이 좀 맞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저도 축구뿐만이 아니라 또 한번 이렇게 뵙고 싶은. 네. 너무 좋아요. 기회는 너무 많을 좋습니다.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구루미님도 기억하시나요? 네. 구루미님이 준우는 놀려도 허허하면서 웃어버리는 무해한 매력하고 느낌표를 딱 찍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놀리시려고. 그날 처음 보셨을 텐데 피크닉 그새 때도 파악하셨군요. 같이 보셨죠. 맞아요. 딥소님이랑. 맞아. 근데 정말 딱 캐치하셨어요. 준우님한테는 무해한 매력이 있어요. 맞아, 무해한. 준우는 어떻게 자랐길래 그런 매력이 생긴 거예요? 그런 저요? 무해하고 그런 맞아요, 궁금해요, 비결이. 뭐랄까 좀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서 그럴 수도 있어. 그래서 맞아. 좀 다들 그리고 또 워낙 좋은 친구들이 저를 좋게 생각해주는 분들이 또 이렇게 사랑을 계속 주시니까 뭔가 장난을 쳐도 재밌고 또 뭐라고 놀려도 그게 막 상처로 남지 않고 다 너무 재밌게 넘길 수 있는. 그리고 실제로 막 그렇게 놀리시는 것도 다 약간 사랑처럼 맞아. 느껴지게 놀려주셔가지고 약간 양분처럼 무럭무럭 먹고 자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사실 이 방송도 약간 놀리는 거랑 무슨 말씀 자꾸 빗도님 무슨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악령이 드네요 지금. 네, 어쨌든 말도 너무 예쁘게 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준우님. 아, 정말 감사합니다. 말씀 너무 잘하세요. 제가 이제 지금까지의 따뜻함이랑 약간 상반된 거를 하나 읽어드릴게요. 동킹님이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준우는 순수 악 같아요. 순수 악? 네, 그래서 제가 이유를 물어봤거든요. 네네. 근데 고등학교 때 준우님이
동킹을 조롱했는데 너무 착하게 조롱했대. 아. 그래서 뭐라는 못하나. 그래서 순수 악이다 준우는. 나중에 한번 기자회견 한번 열자 네. 저희가. 동의하시나요? 약간 순수학적인 동킹님께 뭔가 그랬던 것 같아요. 동킹님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저희 누나랑 비슷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좀 이렇게 골려주고 싶군요. 네, 돌려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네. 근데 약간 준우님은 그 멘트를 예측할 수가 없는 매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저 준우님이 동킹님 조롱한 거 하나 알아요. 어떤 거요? 동킹님이 옛날 국어 시간에 저희 토론 같은 거 했잖아요. 네, 네. 그때 무슨 주제가 외모냐 몸매냐라는 토론 주제였는데요. 네, 네. 그때 동킹님이 어떤 주장의 근거로 저도 대학을 가면 예뻐질 수 있습니다라고 했대요. 근데 그 준우님이 같은 수업 시간에 그 속해 있어서 그걸 들으시고 나중에 동킹님이랑 같이 걷다가 바닥에 있는 꽃 같은 거를 이렇게 주워서 동킹은 나중에 예뻐질 거니까 이거 지금 주는 거라고 하고 어 진짜요? 기억이 안 나서 더 무서워요. 진짜 기억을 못해. 너무 순수하기야. 아 그래서 너무 순수학. 순수한 거. 뭔가 이렇게 칭찬을 받은 것 같은데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복잡했겠어요. 조롱하는 것 같은데 근데 근데 뭔가 칭찬인 것 같기도 너무 하고. 순수하게 이렇게 웃으면서 말하니까 또 이게 헷갈리는 너무 귀여운데요? 귀여운 에피소드네요. 저는 그렇게라도 꽃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거는요. 모니카님. 근데 약간 동킹님 거를 좀 무마해 주시는 것 같은데 뭐라고 남기셨냐면 준우가 절대 못하는 것 이렇게 땡땡 하시고 기분 나쁘게 하기라고 하셨어요. 맞아. 그건 진짜 장점이에요, 준우님의. 맞아요. 아니, 솔직히 이래도 기분 안 나쁘잖아요, 동킹님도. 그쵸. 그때 되게 재밌었던 에피소드로 얘기해 주신 거니까. 그쵸. 기분이 나빴으면 그냥 악이었겠죠. 근데 순수 악이라고 하는 거는 기분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 그리고 모니카님이 또 섬세하시게 부연 설명을 또 길게 남겨주셨어요. 오 진짜 궁금해요. 섬세. 네. 기분 나쁠 일을 준우가 한다고 상상해도 별로 기분이 안 나쁠 것 같다. 안 할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서 그런가? 그에게 분명 다른 의도가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할 것 같다. 나 눈물 난다 약간. 너무 이제 친구분들의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더 잘 살아. 이 지난 시간도 많이 반성하게 되고 더 잘 살아야겠다는 좀 힘이 나고 그런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믿음을 주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 얘기가. 그 이 팟캐스트가 올라가고 혹시 뭐 익명의 제보들이 막 빗발치면 제가 댓글창을 네. 닫을게요. 부천에 사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피크닉 멤버는 아닌데 이제 추빈님이라고 그 연말 시상식 때 오신 분이 있어요. 네네네. 추빈님이 그 단톡방에 속해 계셔서 네네. 추가로 하나를 남겨주셨는데 뭐죠? 피날레예요. 궁금해요. 추비가 뭐라고 남겼냐면 네. 제가 분명히 한 줄 평을 남겨달라고 했거든요. 네네. 피크닉 멤버가 보는 준우의 매력 한 줄 평을 남겨주세요 했는데 뭐라고 남겼냐면요. 기억나니? 고등학교 2학년 당일치기 체험학습 가서 옷을 3번이나 갈아입던 준우야. 땀을 많이 흘려서 그랬나? 지금도 패셔니스타처럼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구나. 그럼 안녕 뿅라고 남겨주셨어요. 어머. 또 옷을 3번이나 그러니까. 갈아입으셨어요? 왜 3번이나 당일치기인데 왜 3번을 땀 갈아입? 때문이었나? 그런가?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것도 기억이 안 나시나요? 그것도 기억이 안 나네요. 약간 본인한테 불리한 거 기억을 잘 못하시네요. 기억을 다 삭제한 것 같아요. 네. 멋을 내고 싶으셨던 건가요? 그때 약간 뒤늦게 좀 그런 좀 멋에 대한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좀 외적으로 요즘은 거의 뭐 옷 그냥 잘 빨아만 입고 뭐 멋은 잘 안 내는 것 아니, 같습니다. 사람이 명품인데 아무거나 걸쳐도 되죠. 맞아요. 사실 준우님이 있으면 준우님 무슨 옷을 입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맞아요. 항상 이렇게 한박 웃음을 짓고 있는 준님 얼굴만 생각이 나고 맞아요. 참 즐거워서. 맞아요. 너무 근데 그렇게 안부 연락해줘서 안부 인사처럼 해줘서 너무 감사하네요. 저도 못했던 기억들도 해주시고 해서 다들 이렇게 감사합니다. 나중에 한번 이거 따로 네. 보내주세요. 아니요, 저희 다 또 만날 기회가 있을 거예요. 네네. 네, 그때 한번 얼굴 보고 이야기하시고 동킹님이랑 기자 회견도 한번 하시고. 너무 기대되네요. 네,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이제 준우님을 심층 분석하기 위해 한 가지 히든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대본을 공유해드리지 않았어요. 대본에도 없는 히든 코너가 있습니다. 네. 그건 바로
준우가 궁금한 사람들을 위한 준우의 매력을 파헤치기 위한 준우만을 위해 준비한 이름하여 준우 퀴즈쇼. 요즘 그 피식 대학에서 하는 나라 퀴즈쇼 아시죠? 아 그럼요. 그걸 패러디해봤습니다. 네, 하지만 저희는 막 이렇게 나락을 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진짜 네. 정말 준우님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음. 준우님을 알리고자 이제 질문을 이렇게 준비 몇 가지 질문을 드릴 예정이고요. 네, 게스트 준우님은 부담 갖지 마시고 네. 가장 준우님다운 선지를 하나 골라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네, 그럼 준우 퀴즈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첫 번째 문제. 준우님 잘 들으세요. 네. 당신은 지금 절벽 앞에 서 있습니다. 바다에 빛도, 피비, 이책이 빠졌습니다. 모두 수영을 못하고 당신만이 수영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단 한 사람만 구할 수 있습니다. 3명 모두 살려달라고 준우님께 간절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누굴 구할 건가요? 1번 빛도, 2번 피비, 3번 이책. 아니 이렇게 당황할 줄 몰랐어요. 저는 그냥 근데 네네. 그 조건이 그렇지만 그냥 같이 빠져서 죽는 게 아니야. 네? 아니, 같이 빠져서 죽는 건 좀 본인은 그런가요? 살 수 있는 아니 거죠. 왜 굳이 빠져 죽으려고? 한 명만 어떻게? 근데 셋 다 구할 수가 없는 게 조건인 거죠. 아니 생각도 셋 다- 못했어. 아무도 안 구한다는 생각했어도. 약간 그거 같아. 그 뭐지? 그 해리포터 기숙사 중에 같이 죽을게 하는 그 기숙사 있는 거 알아요? 뭐예요? 그런 게 있어요. 저 너무 덕후 같나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아 그런 느낌. 네. 아 후프푸프처럼. 내가 그냥 같이 죽을게. 아, 예, 어울려요. 어. 준우님 골라주시죠. 1번 빛도, 2번 피비, 3번 이책. 진짜 골라야 되는 네. 거군요. 네, 그 1, 2, 골라주세요. 3 중에 네. 자 합니다. 하나 둘 셋. 그럼 전 빗도님을 아, 왜? 왜죠? 일단은 아싸 나 골랐다. 지금 빛도님 너무 좋아요. 이게 이책님과 네네. 피비님도 진짜 일단 첫 번째 선지는 같이 죽는 게 제가 볼 때는 베스트인 것 같고요. 네? 같이 죽는 게 베스트 같은데 다 같이 살거나 같이 죽는 게 베스트 같은데 그게 아니라면 그 빗도님이 저를 1학년 때 이제 같은 맞아, 반이었어요. 맞아. 그래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제가 뭐 힘들거나 할 때마다 항상 많이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복도 많이 빌어주시고 맞아.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다 살거나 다 죽어야겠지만 그래도 한 분을 꼭 골라야 된다면 제가 빗도께 너무 고마운 게 많아서 빗도님을 고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해명하자면 네네. 준우님은 저희 부모님도 봤어요. 아니, 왜 어. 보신 거죠? 아니 이렇게 하면 혹시? 왜 보신 거죠? 또 그 같이 시를 쓰는 그런 모임을 했어서 맞아요. 하면서 저희 부모님이 또 애슐리도 사드렸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애슐리 연이 있어서 또 먹은, 어필하시네요. 또 먹은 거는 갚으셔야죠. 또 먹은 게 있어서 너무하네요. 네. 그렇게 저와 이책과 피비는 버리고. 꼬르르를 저 바닷속으로 물속에서 눈도 못 뜨는데. 와 준우야. 이렇게 준우님으로 인해서 2명이 죽었습니다. 죽었습니다. 네, 답변해 네.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네. 바로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지난 피크닉 때 2010년대 음악 퀴즈 대결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네, 기억납니다. 의외로 특정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셨는데 예전부터 K-팝 좋아하셨죠? 네, K-팝 좋아합니다. 그러면 문제 나갑니다. A가 들어간 걸그룹 중에 어떤 걸그룹을 가장 좋아하나요? 1번 에이핑크, 2번 미스 A, 3번 AOA, 네. 이건 자신 그리고 있게 4번 A를 부른 레인보우. 그때 이걸 맞추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 K-팝 특히 걸그룹 그 특정 시대 걸그룹 분야에 굉장히 강하셨어요. 근데 약간 좀 약간 큐티 섹시한 컨셉의 여자애들. 큐티보다 약간 조금 더 섹시 쪽 약간 그런 그런 큐티가 느낌. 좀 있었어. 아. 그래서 굉장히 많이 맞추셨는데 또 그 공교롭게 다 A가 A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니 A 걸그룹을 다 수집하시냐고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진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준우님은 어떤 걸그룹을 가장 좋아하시나요? 저는 이거는 제가 그 에이핑크를 진짜 음. 좋아했어가지고 에이핑크로 선택하겠습니다. 1번 네. 에이핑크. 네, 에이핑크. 오 의외인데요?
그러게요. 문제는 레인보우 A를 맞추셨는데. 노래로는 어. 레인보우 웨이도 정말 좋아하고 어. 이제 다른 노래들도 AOA 노래들도 왜 좋은 노래들 많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팬으로서 이제 좋아했던 건 막 뭐 아이돌 예능 같은 것도 있잖아요. 아, 그런 그쵸, 것들도 그쵸. 다 막 봤던 건 에이핑크를 정말 좋아했어요. 오. 처음 한 사실이네요. 준우님은 에이핑크의 팬이셨군요. 혹시 어떤 노래를 가장 좋아하셨나요? 에이핑크의 노래 중에 지금 떠오르는 건 리멤버라는 노래가 있는데 어, Do 리멤버라는 you 노래가 remember 이 노래군요. 네, 그 노래가 좀 떠오르네요. 어떤 멤버가 약간 최애 멤버 있었나요? 제 깊게 들어가. 깊게 들어가야 제 최애 돼. 멤버는 궁금해. 저는 아니 원래 바로 나오는데. 바로 왜 왜 숨기시죠? 숨기시죠? 최애는 항상 저는 딱. 전 오하영 좋아합니다. 저랑 약간 취향이 비슷하시네요. 아 그래요? 저도 오하영 제일 좋아해요. 오하영 씨. 아. 오하영 씨가 들으시면 좋아하시겠네요. 좋습니다. 네, 다음 문제. 그러면 마지막 문제입니다. 제 마지막 문제예요. 네. 자, 여기까지 잘 보셨고요. 살아있는 게 맞겠죠? 네. 자, 마지막 문제. 준우님은 평소 예능 프로그램이나 넷플릭스, 유튜브 콘텐츠를 좀 즐겨 보시는 편인가요? 네, 그래도 꽤 보는 것 같습니다. 어떤 거 위주로? 그냥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예능은 옛날에 뭐 런닝맨, 무한도전 그런 것들 다 챙겨봤고 뭐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인기 순위에 있는 것들 보통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최근에 솔로지옥도 보시고. 그 솔로지옥 3는 근데 제가 바빠서 못 보고 2는 그 대신 열심히 봤습니다. 그렇군요. 아. 그럼 문제 나갑니다. 준우님이 나가고 싶은 예능 프로그램을 골라주세요. 1번 하트 시그널, 2번 솔로지옥, 3번 나는 솔로, 4번 환승연애, 5번 남의 연애. 라는 것도 있군요. 네네네. 아, 정답. 네, 준우님의 선택은? 저는 아까 연애에 중독됐다고 했지만 이거는 다른 그쵸, 퀴즈쇼니까 그쵸, 저는 네. 만약에 어떤 조건들이 좀 더 된다면 네. 전 솔로지옥을 한번 나가보고 오. 싶어요. 오. 진짜 예상 외. 저는 예상 외예요. 약간 덱스 느낌? 네네네. 아니 근데 덱스가 된다면 나가는 건데 네. 어떤 조건이 더 있어야 되는데요? 조건들 지금으로서는 절대 못 나가는데 왜? 이제 만약에 이제 왜요? 과거로 돌아가서 솔로라는 조건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솔로 지옥은 아무래도 피지컬적인 게 좀 중요하잖아요. 외면적인 거나 그래서 그렇죠. 그런 것들이 약간 전반적인 인플루언서 느낌. 네네. 지금으로서는 깜냥도 안 되고요. 덱스 재밌을 것 같아서 네. 덱스 너무 웃길 것 같은데요? 좀 문신도 하시고 그래야 돼. 갈고리. 네. 덱스 같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덱스처럼 네. 되려면 일단 좀 군대부터 UDT로 진정으로 하시네요. 아니, 하지만 준우는 준우야. 준우는 준우야. 무슨 덱스야. 네, 무슨 덱스예요? 근데 그러면은 빗도님이랑 이책님은 어디 나가고 싶어요? 파고 들으시네요. 네. 준우 갑자기 퀴즈쇼에서. 궁금하네요. 갑자기 궁금해요? 네. 그러면 피비님이 먼저. 피비님 먼저 말해주세요. 네네. 저 항상 추천받는 거 나는 솔로. 저 나는 솔로 한번 나가보고 싶어요. 잠깐만요. 왜냐면 거기 좀 다양한 특색 있는 사람들이 음. 오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걸 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좀 어울려. 그 나가시면은 진짜 시원시원하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네, 인터뷰 잘할 것 같아요. 인터뷰 너무 잘할 것 같아요. 피비님 추천해 주세요. 뭐가 더 어울릴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빗도님은 솔로지옥을 생각했고 오. 약간 인플루언서 재질이잖아요. 빗도님. 고슴도치 하맘이에요. 고슴도치. 너무 고슴도치 하맘이야. 나 벌써부터 빗도님 비키니 입고 거기 들어가 있는 거 벌써 상상했어. 고슴도치 하맘이야. 두 분이 이어지면 안 돼요. 지금 애슐리부터 해서 애슐리죠. 심상치가 않아요. 물에서 좋아하는 너무 웃겨. 그래서 피비님이 보시기에 빗도님은 솔로 지역에 어울린다. 네, 준우님처럼. 그럼 저는 어디에 가깝냐? 이책님은 약간 연애 프로에서 굳이 고르자면 오히려 하트 시그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래요? 약간 원빈 재질. 그 그 한 하트 번도 안 시그널의 원빈 있잖아. 한승연이구나. 한승연애. 그럼 한승연으로 할게요. 이미지 생각하시는 원빈 같은 느낌. 한승연애. 환승연. 라이즈 원빈 아니고 그 한승연 원빈이요. 살짝 설렜네요.
이채님 남의 연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의 남의 라면에도 남의 연애 재밌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네.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준우님. 네. 많은 걸. 준우님에 대해서 진짜 충분히 알게 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어떠셨어요, 준우 퀴즈쇼? 저 이게 생각보다 그 나라 퀴즈쇼는 이거보다 더 질문들이 좀 개팍하잖아요. 아, 네. 순한 맛이었죠. 이 정도면 진짜 순한 맛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섣부르게 대답하기가 쉽지 않았던 느낌이 나네요. 느낌이 나네요. 저희가 저 준우님의 정말 궁금해서 여쭤봤던 질문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도 예측한 대로 되지 않았어요. 오. 너무 항상 예측 불가능한 답을 하셔서 또 이게 준우님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준우는 준우야. 준우는 준우야. 오늘은 그래서 다재다능하고 매력이 넘치는 준우님과 함께 매력이라는 키워드로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최근에 저희 재미중독자가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솔로지옥 3를 같이 봤는데요. 네. 네, 아쉽게도 준우님은 못 보셨지만 네, 보셨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네. 저는 이번에 연애 프로그램을 사실 이번에 솔로지옥으로 처음 봤어요. 오. 네, 하트 시그널 뭐 그 환승연애 안 봤었는데 이번에 솔로지옥을 처음 봤는데 되게 재밌는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보면서 계속 들었던 생각이 하나는 솔로지옥에 나온 사람들이 굉장히 매력이 있다. 저는 처음에 약간 거부감이 있었거든요. 좀 그 겉모습이 약간 되게 제가 사는 세계랑 다른 사람들이 사는 것 같고 그래서 보기가 좀 꺼려졌었는데 막상 보니까 다 거기도 사람 사는 곳이더라. 그래서 되게 매력적인 사람들, 다 다른 매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좀 인상적이었고 두 번째로는 그 매력을 스스로 꽤 잘 아시는 분들이 모여 있는 곳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동의하시나요? 네, 동의합니다. 솔로지옥 2를 보시면서 네, 네. 솔로지옥 그렇군요. 나가셔야 되니까. 이미 이게 공부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자신만의 매력이 부각된 페르소나로 솔로지옥이라는 어떤 만들어진 판 안에서 충분히 그들이 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참 이 촬영이 열흘 동안 지속되잖아요. 그게 참 힘들겠다 싶으면서도 저는 좀 즐거워 보였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약간 부럽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또 누구에게나 각자의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매력을 잘 알고 그것을 잘 활용하는 것도 어쩌면 이제 삶을 즐기는데 큰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었어요. 여러분은 스스로의 매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준우님은 아까 이제 피비님이 조사를 해오신 것처럼 다른 분의 매력을 말씀하셨지만 또 본인이 생각하는 매력에 대해서 또 한번 들어봐야겠죠. 네, 그리고 준우님은 스스로의 매력을 의식하는 편이신가요? 매력을 안다는 게 또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저는 제 매력이 약간 세심하고 섬세한 게 제 매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성에게뿐만 아니라 그냥 모든 일을 할 때 좀 뭔가 인간 대 인간으로 하는 일에 있어서는 뭐 감정적인 측면이나 일하는 측면에서 좀 섬세함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게 제 강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 인지를 하고는 있는데 옛날에는 그 어느 정도의 세심함이 좀 상대방이 불편하지 않은지에 대한 그 거리 조절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막 피곤하면서까지 제가 지속하지 못하면서까지 했던 적도 있고 그래서 상대방도 부담스러워하고 그랬던 적도 많았던 것 같은데 이렇게 좀 여러 사람들과 여러 일들을 해 나가면서 최근에는 좀 많이 그거에 대한 좀 거리 조절을 조금은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가 생겼군요. 네, 저는 제 매력은 세심함이라는 인식은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비토님은 어떻게 보세요? 준우님이요? 네, 가장 큰 매력. 준우님의 매력? 네네, 가장 큰 준우님 진짜 세심한 거 맞는 거 같아요. 세심한 거 맞는 것 같아요. 세심한 거 맞고 귀엽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가장 모든 거는 귀여우면 끝나요. 준우님 귀여운 맛이 있어요. 사람이. 네, 그렇습니다. 어쩔 줄 몰라. 아까 전에 이책님 여쭤보셨던 게 그런 세심하다라는 그런 매력을 그럼 준우님 의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저는 의식을 하고 있고 아까 장점 왜 물어보셨잖아요. 그거에 있어서는 장점도 있는데 단점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너무 의식을 하게 되고 내가 이게 장점이라는 생각이 들면 좀 자연스럽게 뭔가 상대방에게 그게 나간다거나 하는 데 있어서 좀 안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의식하고 있다 보니까 자꾸 그게 내가 의식한다는 게 상대방에게도 좀 티가 나는 느낌? 네.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데 네, 약간 부자연스럽게 된다. 갖고 있던 매력도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 수 있겠네요. 좀 은은하게 나오는 게 또 음. 어느 정도는 은은하게 나오는 게 또 완전 매력의 장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이층님은 본인의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스스로? 제 매력이요? 네. 저는 잘 먹어요. 복스럽게 먹는 것도 복스럽게 매력이에요. 먹죠. 네, 복스럽게 먹어서. 그걸 잘 의식하고 있으시죠? 그건 너무 의식하고 있어요. 좀 그만 의식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래서 좀 잘 먹는다? 그것도 좋아해 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걸로 매력 어필한 적 있어요? 네, 특히 어머님들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셔가지고 아. 네, 그래서 다른 친구네 집이나 이런 놀러 가면은 한 그릇 더 달라고 하죠. 너무 좋은데? 너무 맛있으니까. 좋네요. 네. 피비님은요? 저는 이거 질문을 받기 전까지 사실 딱히 생각은 안 해봤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제 매력은 호기심인 것 같아요. 맞아. 호기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항상 제가 맨날 하는 질문이 왜 이건데 이거가 상대방을 당황스럽게 할 때도 있지만 그 뭔가 좀 더 가까워지는데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질문을 많이 하니까. 그리고 이 호기심이 많아서 좀 사람을 관찰을 많이 해요. 엄청 관찰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의식하지는 못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호기심이 많다 보니까 관찰이 이제 자연스럽게 되는 것 같아요. 그걸로 매력 어필해 보신 적 있으세요? 관찰해가지고요? 네. 아니요, 매력 어필을 해보진 않았어요. 좀 힘드네요. 관찰로. 약간 호기심을 어떻게 어필하지? 아니 근데 궁금증 많으면 되게 귀여워 보일 수 있으니까. 맞아요. 매력 어필 해보세요. 제가 늘 말하잖아요. 이걸로 매력 어필하라고. 저는 약간 그런 창문 같은 데서 이렇게 쑥 보고 약간 저 사람은 저렇구나 하고 기억해두기 혼자. 이렇게 몰래 보는 그런 느낌. 약간 풀숲에서 약간. 근데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그 피비님이랑 대화할 때 가끔 눈이 이렇게 반짝거리는 때가 있어요. 연진이처럼. 그때 그 호기심이 딱 이게 나는 약간 그 눈빛. 이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네. 그 라마님이 저한테 그 피비 너는 눈에 그 톰 크루즈 같은 광기가 있어. 그 진짜 광기 가짜 광기 그렇죠. 진짜 광기잖아요. 무서우를 광기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좀 무서워하셨어요. 그렇군요. 근데 그럼 빛도님은 스스로의 매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의식하지 못했는데 피비님이 알려줬어요. 뭐죠? 투명함. 아니 투명하지 않았었는데 엄청 발달했다가 다시 또 죽었어. 매력이 또 죽었어요. 왜 나 지금 나만큼 투명한 사람 있어? 솔직히 더 해야 돼. 아니 얼마큼 투명해야 돼요? 솔직히 저 진짜 투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정은 하는데 약간 요즘 좀 약간 움츠러드는 모습을 제가 또 관찰했거든요. 진짜요? 네, 그래서 또 격려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저를 투명 라이팅 한다니까요. 근데 전 진짜 결국 뭔가를 숨기려 해도 좀 다 티가 나는 것 같고 그냥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솔직하게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투명함이 저의 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뭔가 맞는 것 같아요. 그 뭔가 차가워 보이시는데 빛도님은 저 차가워 보이나요? 그렇지 않나요? 저 인상 되게 좋다고 차가워 보이는데. 보이진 않. 그러니까 약간 안 웃고 있으면 차가워 보이는데 또 막상 이렇게 얘기하면은 정이 굉장히 많으시고 정 너무 많아. 그리고 한번 정을 주기 시작하면은 끝도 없이 주시는 주워 담을 수 없어요. 그 약간 뭔지 아시죠? 그 거부갈 먹으면 아이스크림 나고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맞아요. 정을 너무 줘서 그것도 약간 투명하면 좀 이어져 있는 것 같아요. 맞아. 정을 안 감추세요. 감출 수 없어. 그러니까요. 마음을 감출 수 없는 게 맞아요. 마음을 감출 수 없는 게 또 매력이죠. 네, 피비님한테는 비밀 조금 더 털어놓도록 할게요. 비밀도 감사합니다. 없어 이제. 여권번호 알려줘야 돼요? 방송 끝나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알려주세요. 알려줄 수 있어. 네.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약간 피비님은 또 그 매력이 있어요. 뭔가 시원시원한 인자함이 있으세요. 맞아요. 네. 맞아. 뭔가 좀 복잡한 표현이긴 한데 되게 뭔가
비슷해요. 솔직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약간 빗도님은 좀 다른 결은 인자함 있다. 그러니까 약간 이해심과 인자함 있다. 약간 그거 같아요. 빗도님이 저한테 이제 매력 어필을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빗도님은 약간 숨 쉬듯이 플러팅을 하는 사람이 누구에게나 언니 너무 좋아 막 약간 항상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플러팅을 하는데 저는 약간 좀 인자하게 그냥 바라보고 얘기를 잘 안 하는 편이긴 하죠. 약간 종교계에 계신 그런 현자의 느낌. 저는 그래서 피비한테 고민 상담했을 때 진짜 통쾌하게 뭔가 해결된 적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그걸 뭔가 그 본질을 꿰뚫고 있는 그런 통찰력이 있어. 맞아요. 본질을 바라보는 눈이 있어요. 뭘 맞아요. 주는님 한 번도 고민 상담 해보신 적 없으면서 통찰력이 느껴져요. 피비는 출가했으면 좋겠어. 피비도 피비야. 피비도 피비야.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컨텐츠 중독자들의 컨텐츠 집단 테라피, 재미 테라피 시간입니다. 오늘은 준우님 그리고 매력이라는 키워드에 연상되는 컨텐츠 그리고 게스트 준우님께 선물하고 싶은 컨텐츠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어떤 컨텐츠 갖고 오셨나요? 네, 이번에는 피비님 먼저 해볼까요? 이번에 피비님이 컨텐츠 하나 갖고 오셨다 그래요. 저 근데 약간 엄청 가벼운 그런 거긴 괜찮아요. 한데 준우님을 보면 항상 떠오르는 게 있어서 제가 그냥 이렇게 나는 준우를 보면 항상 이게 떠올라라고 네, 저번에 이제 회식 자리 같은 데서 얘기했더니 그거 콘텐츠로 가져와라고 해가지고 맞아요. 민망스럽게 가져왔습니다. 아이,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그 제가 항상 준우님을 보면 어바웃 타임의 남자 주인공이 떠올라요. 그 사람이랑 되게 비슷한 느낌. 약간 어리숙하잖아요, 그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아니 그런 것 때문이 근데 이 아니라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약간 준우님을 못 보시잖아요. 뭔가 외모를. 그러니까 약간 계속 떠올리실 것 같아요. 약간 근데- 비슷한 느낌이지 않아요? 맞아요.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영화의 그분을 떠올리면 되게 많이 비슷해요. 그쵸. 맞아요. 그 어바웃 타임이 진짜 인생 영화예요. 저도요. 그래서 오. 제가 그 어바웃 타임을 거의 한 20번, 30번 넘게 본 것 같아요. 우와. 네, 우와. 노래도 너무 좋아하고 내용도 너무 좋아. 저도 한 5일 전쯤에 한 번 더 봤거든요. 너무 감기인가요? 너무 많이 봐서 한 1.5배 정도로 봤어요. 피비도 피비야. 피비도 피비야. 근데 어떤 게 또 특히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그 어바웃 타임의 주인공이랑? 약간 그 어바웃 타임의 줄거리가 이제 그 남자 주인공이 자신의 집안이 이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거를 약간 자신의 인생의 목표였던 사랑을 이루는데 쓰면서 이제 벌어지는 그런 뭔가 인생이 같이 이렇게 곁들어간 영화잖아요. 네네. 근데 그 이제 남자 주인공이 사랑도 이루고 뭔가 다른 어떤 인생의 다른 부분에서도 이렇게 뭔가 난관을 겪으면서 해결하면서 성장을 하는 그런 영화인데 그래서 뭔가 저는 그 남자 주인공이 되게 청년 같은 느낌이거든요. 항상. 근데 준우님을 보면 항상 그런 뭔가 풋풋한 청년 같은 느낌. 맞아. 맞아요. 청년, 늙지 않는 느낌. 소년 이런 네, 느낌이 소년미가 있어요. 있으세요. 소년미 있어 진짜. 맞아요. 땀을 많이 흘리는 것도 그렇고 뭔가 그 스포츠를 좋아하는 것도 그렇고 항상 좀 긍정적이세요. 약간 느낌이 모르겠어요. 긍정적인지 그 말투가 긍정적이어서 그런지 아니 근데 몰라도. 되게 피부도 좋고. 맞아요. 맞아. 저희 그 얘기했어요. 회식 자리에서. 준우는 참 피부가 좋다. 근데 제가 세 분이 말씀해 주신 게 어떤 느낌인지 저도 약간 느끼는 게 그 막 소년미가 있다 그런 의미는 아닌데 제가 뭔가 좀 그 아마 같이 지냈던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한 10년 정도 시간이 있잖아요. 그동안에 뭔가 좀 일관성이라든지 좀 변함없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이와 별개로 그래서 아마 그렇게 좀 봐주시지 않았나. 안경도 맞아. 구성경 아니에요? 고등학교 때 안경. 방금 바꾼 거예요? 거의 비슷해요. 비슷해. 맞아. 변하지 않는 그런 안정감 그런 것도 소년미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그 영화의 OST인 How Long Will I Love You라는 그 OST가 잘 어울리셔서 콘텐츠로 갖고 왔어요. 그 노래 진짜 좋죠. 지금 흘러나오고 있겠네요. 맞아. 안 그래도 생각해보니까 고등학교 때 준우님이랑 그 얘기 했던 것 같아요. 어떤 그 거? 어바웃 타임 제일 좋아한다고. 오. 맞아. 그때 저도 봤었는데 저도 되게 좋아하고 이 노래도 되게 좋아하고
이 노래가 어디 나오는 노래예요? 어떤 장면에서? 자주 나와요, 되게. 되게 아. 테마곡이어서 기쁠 때는 되게 좀 약간 편곡해가지고 신나는 음악으로도 나오고 결혼할 때는 되게 또 아름답게 나오고 결혼할 때 트세요 지금. 손 떨리게 사랑하시는 이분 다 사랑 중독돼 네, 있잖아요. 결혼하실 때 트세요. 네. 그 준호님도 이 노래 좋아하시겠네요. 저 이거 카톡 프로필 음악으로도 한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오. 어떻게 또 이게 딱 맞춰가지고. 네, 진짜 어. 딱 어떻게 소름 돋네요. 혹시 준우님도 만약에 이제 결혼하시면 이제 신부가 일몬도에 맞춰서 아. 나오길 바라시나요?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스몰 웨딩처럼 해서 오. 그렇게 하면 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예요? 일몬도에 나타난. 그 남자 주인공의 아버지가 네. 그 노래를 이렇게 추천을 해주셨는데 그거가 이제 신부가 나올 때 그 노래가 딱 나오거든요. 아, 입장곡처럼. 네. 그렇죠. 아, 좋다. 좋다. 그 야외에서 막 결혼하고 그런 거. 네. 비 오는 날. 근데 또 그 노래 나오면 이제 어르신들이 깜짝 놀라실까봐 너무 일몬도가 뭔 mond도요? 놀라실까봐. 네. 너무 세심하세요. 거기 너무 세심해. 어르신들까지 또 생각하고 제가 방금 깨달은 게 너무 세심하셔서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멘트를. 어디까지 생각해 이거. 약간 맞아요. 그런 의문이 풀리네요. 이 방송을 하면서.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러면 피비님은 이제 어바웃 타임 OST를 추천해 주셨고, 빗도님은 그러면 이번에 준호님을 위한 컨텐츠 어떤 거 갖고 오셨나요? 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콘텐츠는 그림책인데요. 야시마 타로의 까마귀 소년입니다. 또 소년이네요. 저도 똑같아요. 소년미가 다 소년- 느끼나. 저 그래가지고 소년이 준우하면 소년이 떠올라서 직관적으로 일단 까마귀 소년을 가지고 왔어요. 아껴뒀던 책인데 그러니까 네. 누구가 왔을 때 이 책을 소개해야 될까 하는데 소년? 준우는 준우다 소년이다 해서 가지고 온 것도 있고 네네. 또 이유가 있으니까 설명을 차차 드릴게요. 네. 이 까마귀 소년은 고전 그림책 중에 고전이라고 볼 수 있어요. 1955년 작품입니다. 1956년에는 칼데콧 명예도서상을 수상을 한 작품이고 또 이 까마귀 소년을 그린 야시마 타로 작가님은 이름에서 이미 아시겠지만 일본 분이시고 도쿄 예술대학이랑 뉴욕 아트 스튜던트 리그에서 공부를 하신 약간 엘리트 코스를 밟으신 아하. 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까마귀 소년 외에도 빨간 우산, 바닷가 이야기로 총 3번이나 칼데콧 상을 수상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까마귀 소년의 줄거리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책의 시작은 어느 초등학교라는 생각이 들어요. 초등학교의 첫 학기 첫 날로 시작합니다. 첫 학기부터 학교 교실 마룻바닥 아래 숨어버린 소년이 바로 이 책의 주인공인데요. 작고 겁이 많아서 이름 없이 땅꼬마라고 놀림받고 친구들한테 불리면서 약간 따돌림 아닌 따돌림을 당하게 돼요. 그렇게 소년은 무려 초등학교 6년 동안 말없이 따돌림을 당하게 되는데요. 그러다가 마지막 학년에 부임한 이소배 선생님이라는 선생님으로부터 이 땅꼬마는 굉장히 친구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게 돼요. 왜냐하면 이 땅꼬마라는 소년이 약간 우리 주변에는 자연에 대해서 정말 모르는 게 없었기 때문인데요. 산의 머루가 어디서 자라는지 그리고 뭐 지나가다가 본 꽃의 이름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다 물어보면 대답을 하는 약간 그런 소년이었어요. 그래서 주목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그리고 대망의 학예의 날 땅꼬마 소년이 무대를 서게 됩니다. 이 무대에서 소년은 까마귀 흉내를 내요. 알을 까고 나온 새끼 까마귀 소리부터 행복할 때 우는 까마귀 소리, 이른 아침에 우는 까마귀 소리, 그리고 뭐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음을 알려줄 때 까마귀 소리까지 세심하게 흉내내면서 모두를 흉내를 내는데요. 땅꼬마 소년이 이렇게 흉내를 낸 이후에 이소배 선생님은 땅꼬마가 어떻게 이 소리를 배우게 되었는지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동틀 무렵 학교로 타박타박, 해질 무렵 집으로 타박타박, 6해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날마다 타박타박. 이걸 듣고 전교생이 눈물을 흘렸다고 해요. 왜냐하면 6년 동안 이 땅꼬마라는 소년은 친구 없이 외롭게 등하교를 하면서 보고 들었던 그런 까마귀 소리를 익히면서 흉내를 낸 것이어서 본인들이 굉장히 나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눈물을 흘리고 더 이상 반 친구들은 이 소년을 땅꼬마라고 부르지 않게 됩니다. 뭐 그 이후로 이 소년이 어떻게 지냈는지는 직접 까마귀 소년을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굉장히 뭔가 학창 시절도 떠오르면서 펜으로 되게 훅훅 그린 것 같은 거친 그림체가 강렬했던 그림책이었습니다. 네. 맞아요. 여러분들은 이 책 어떻게 읽으셨나요?
이층님은 어떠셨어요? 저 빗도님이 아까 고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딱 읽자마자 그 고전의 느낌이 확 오더라고요. 그냥 그 문장들도 되게 제가 느끼기에 뭔가 함축적이라고 해야 되나? 맞아, 시 같죠. 네, 약간 시 같고 되게 잘 쓴 산문 같고 그래서 그런 일단 문장들로 확 와닿았고 또 두 번째로는 그 그림체가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친 느낌이 있는데 그게 이 까마귀 소년의 어떤 그런 우울함과 약간 좀 결핍들 하지만 또 되게 강한 느낌 이런 것들도 잘 살려서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잘 어울리고 매력적이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뭔가 그 자기만의 그 아우라가 있는 그림책이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네. 준우님은 어떠셨나요? 저는 내용적인 측면이 사실 좀 많이 와닿았었는데 그 이제 항상 표준이란 가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살아오면서 저는 뭔가 제가 표준 안에 들어있다는 거에 좀 많이 안도를 했던 것 같은데 제 주변의 친구들을 보면 항상 뭐 지금까지도 그 표준에 벗어나서 여기 있는 이제 땅꼬마와 같은 친구들이 항상 주변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 내 내용을 보면서 뭔가 표준화된 곳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세상의 중요한 아름다움이나 가치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느끼고 또 그런 것들을 뭔가 표준이 아니라는 이유에서 뭔가 외롭게 만들지 않도록 맞아.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맞아. 진짜 세심하게 분석해 주신 것 같아요. 준우님께서. 피비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되게 은은한 따뜻함이 느껴지는 책이었어요. 맞아요. 되게 드라마틱하게 뭔가 사건이 있고 뭔가 어드벤처가 있는 그런 그림책이 아니라 그냥 딱 그 이름을 딱 알아주고 그 사람 알아봐주는 선생님의 등장만 있고 그리고 그 후에 그냥 그 땅꼬마 그 소년이 뭔가 엄청난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냥 살아가는 걸 보여주되 뭐 미소를 띠고 있었다 이 정도로만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되게 은은하게 그 따뜻함을 가져가는 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 너무 다 책을 잘 읽어주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고요. 제가 이 책을 가지고 온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아까 전에 첫 번째는 말씀드렸다시피 까마귀 소년에서 소년미, 준우는 준우야 해서 가지고 오게 되었고 또 이제 나머지 두 가지는 저희 오늘 주제가 준우는 준우야잖아요. 네네. 저는 이 제목이 함축하고 있는 키워드가 이름이랑 매력이라 생각해요. 뭔가 이 준우라는 이름 그리고 맞아요. 매력. 그래서 이 까마귀 소년에서는 이 두 키워드를 다 다루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첫 번째는 뭔가 이 책이 스산한 느낌이 조금 들긴 하잖아요. 네네. 그게 그림체 탓도 있겠지만 저는 어느 누구도 이 소년의 본명을 모른다는 점이 약간 스산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땅꼬마긴 하지만 이 책을 읽으면 이 소년의 이름이 뭐 이솝의 선생님은 이솝의 선생님인데 이름을 모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약간 저는 이름을 불러주는 행위가 대부분은 그러니까 누군가를 향해 애정을 표현하는 방식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저희 준우는 준우야도 준우를 애정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부르는 거고 그래서 저는 6년 내내 이 소년이 땅꼬마라고 불리는 게 너무 안쓰럽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전 이 작가분이 약간 이름을 불리고 부르는 것에 신경을 썼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이솝의 선생님은 딱 이름을 정확하게 명시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솝의 선생님 그리고 땅꼬마라는 별명을 가진 소년 사이에 약간 대비를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매력이라는 키워드인데요. 아까 전까지 저희가 서로의 매력이 무엇인지 약간 서로 어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네네. 저는 사실 매력이라는 게 어필하는 것도 중요한데 상대방이 내 매력을 알아줄 때 비로소 빛이 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땅꼬마 소년도 이솝의 선생님이 그 매력을 알아주고 하게 쓰게 도와줬기 때문에 이 친구가 뭔가 결국은 친구들한테 땅꼬마라는 별명으로 안 불리게 되고 조금은 인정받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점에서 까마귀 소년이 굉장히 준우님한테도 추천해드리고 싶고 여러분들한테도 뭔가 소개를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오게 되었고 그래서 이 두 번째 감상에 이어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뭔가 여러분은 물론 아까 전에도 서로의 그런 매력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뭔가 상대방의 그런 약간 보석 같았던 매력을 발견해 주었던 순간 중에 되게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으신지가 궁금해요. 보석 같은 순간, 보석 같은 매력. 네, 예를 들어서 뭐
이 친구의 되게 단점인 줄만 알았는데 이게 생각보다 이 친구의 장점이어서 너 이거 정말 잘한다 라고 해서 뭔가 그런 매력이나 장점을 알아봐준 경험이 있는지 강렬했던 순간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빗도님은 어떤 순간 있었어요? 저는 저랑 같이 그 남미를 갔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되게 그 친구도 세심한데 되게 예민해요. 아하. 까칠하고 예민한 편이었어요. 네네. 그래서 맨날 되게 뭔가 부정적인 세상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면도 있는 것 같고 왜 이렇게 맨날 불만이 많지 싶었는데 여행을 갔을 때 모든 걸 다 제 것까지 세심하게 준비를 해줬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저는 약간 오히려 그런 걸 되게 덤벙대가지고 숟가락이랑 젓가락 이런 거 필요 없겠지 하고 생각도 못하는데 그 친구가 예를 들어서 뭐 라면이 나왔는데 너 숟가락 없지? 그럴 줄 알아서 갖고 왔어 이러면서 챙겨줬는데 제가 뭔가 그때 당시에는 약간 조금 창피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어요. 왜냐면 저는 그 친구의 그런 뭐 까칠함과 그런 세심함이 되게 단점이라고 생각했는데 아하. 나한테 오히려 좀 도움을 줬다라는 사실에 그래서 그랬던 좀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제 머릿속에 처음으로 떠올리는 거는 그 친구의 뭔가 예민했던 그런 까칠함이 준우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심함이 되는 순간에 아 내가 좀 더 이 친구의 세심함을 좀 더 아름답게 봐주고 이 장점이랑 이런 매력을 내가 더 사랑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그 이번에 아까 매력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 그 빗도님 얘기를 들으면 느낀 게 매력이 약간 자기가 뿜어내는 것도 있지만 매력이라고 말하는 거는 결국 의미가 있으려면은 타인이 이렇게 맞아. 말해줘야지 의미가 있잖아요. 그게 근데 이제 그 매력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그 마음을 이해할 때 좀 매력이 커지는 것 같아요. 아 얘가 이래서 이렇게 행동했고 맞아. 이래서 이렇게 행동하는 거구나 이런 게 좀 이해가 되면서 그 사람의 어떤 세계가 이렇게 보일 때 좀 매력을 느끼는 것 같아서 저 같은 경우는 그 여기 또 예전에 나왔었던 참새님 네 참새님이랑 같이 이제 오랫동안 이제 시를 쓰고 있는데 그 시를 쓰면서 서로 이렇게 시에 대해서 합평을 해줄 때 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좀 서로의 그런 세계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는 것 같아요. 저도 뭔가 다른 사람의 글을 읽을 때 그런 그 사람의 세계 그리고 그 사람의 매력에 대해서 좀 알게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갑자기 지금은 그게 생각나네요. 좋네요. 그러면 준우님은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저는 그 이제 대학교 동기 친구 중에 이제 지금 저랑 같이 친하게 지내고 있는 친구인데 입학했을 때 그 친구가 굉장히 말을 직설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뭐 어떤 친구를 울리기도 하고 어머? 그래서 저도 왜 이렇게 말을 저렇게 모나게 하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곁에서 참 오랜 시간을 함께 봐오고 하니까 오히려 막 뒷말하지 않고 정말 있는 그대로 말하고 그 대신 그 모습들도 조금은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점점 조금은 좀 매끄럽게 표현하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때로는 어떤 그런 저처럼 막 둘러둘러 막 표현 안 하고 안 말하는 것보다 그렇게 직설적으로 말을 해주니까 정말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거나 상대방이 무언가를 알게 해주는 것도 있는 것 같아서 이게 막 정말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고 아까 우리 이책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상대방이 저 이야기를 할 때 나쁜 의도로 말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좀 더 말을 있는 그대로 좀 더 이해하게 돼서 오해하거나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맞아. 네. 그것도 되게 좋은 경험이네요. 피비님은요? 저는 이 질문을 읽고 오는 내내 생각했거든요. 근데 네. 생각이 안 나요. 아, 그래서 반성했어요. 뭔가 아, 상대방의 매력을 이렇게 너 매력은 이거야라고 뭔가 이렇게 발견해 준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피비님 저 투명하다고 발견해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저는 항상 그냥 관찰 결과처럼 말해주는 건데 아니에요. 피비님 뭔가 되게 말 맞아요. 잘해줘요. 의외인데요? 항상 얘기해 주잖아요. 그래? 너무 숨쉬듯이 해서 그런 거 뭔가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가 봐요. 발견해 주었던 순간 중 기억에 남는 순간은 없어요. 약간 맞아. 피비님은 또 약간 놀리듯이 그렇게 장점을 말해줘요. 맞아. 그래서 저한테도 오늘 그 녹음 시작 전에 제가 이제 립밤을 주현님께 빌려주니까
또 립밤 뭐 색이 있다고 얘기했나? 아. 뭐 립밤도 지적하시더라고요. 네, 뷰티 관심 많다. 뷰티 관심 있다고.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맞아. 저도 몰랐던 모습을 이 친구 가꾸는 말했어요. 걸 좋아하는 게 매력일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몰랐던 모습을 일단 말씀해 주세요. 맞아. 아. 몰랐던 모습을 어. 말해주면 제가 이렇게 포장을 예쁘게 해서 주는 편입니다. 아니야,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저도 되게 고민 많이 했어요. 맞아. 네, 좋습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마무리를 해볼게요. 네. 이책님은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오셨나요? 저는 오늘도 시집을 갖고 왔는데요. 네. 제가 갖고 온 시집은 윤동주 시인의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시집입니다. 저는 제가 고전을 가지고 왔다 생각했는데 진짜 고전을 가져왔어요. 그렇죠. 한국 시의 고전 그렇죠. 윤동주 시인을 가지고 윤동주 시인의 시를 가지고 왔는데 우선 윤동주 시인은 모르시는 분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쵸. 한국인이라면은 알 수밖에 없는 일제강점기 때 있으셨던 시인이신데 되게 젊은 나이에 이제 돌아가신 것도 유명하시죠. 왜 웃으세요? 아니 이책님이 그 네. 대본에 윤동주 시인 사진을 이렇게 해놨는데 아니 원래 이렇게 사진 포함 안 시켜놓거든요 대본에. 근데 제가 설마 준우 닮아서?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준우 같아요. 너무 소념이 넘쳐. 맞습니다. 제 선정 이유는 제가 그때 회의 때 준우는 준우야 특집을 하겠다고 했을 때 바로 시집 떠올랐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시인이 이번에 먼저 떠올랐어요. 어머 대박이다. 뭔가 준우님을 생각하면은 윤동주 시인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니 진짜 약간 닮았어 이 소년이가. 윤동주 시인이 이제 맞아요. 약간 교복이라고 하나요? 그 아니. 교복을 입고서 이렇게 인자하게 바라보고 있는 미소가 뭔가 닮았어요 좀. 근데 준우님 너무 되게 닮은 꼴이 많네요. 아까 전에 어바웃타임 주인공도 닮고 윤동주 시인도 닮고 아니면 제가 네. 어제 병원 갔다가 집에 오는 길 삼계탕 집에 준우님이 삼계탕을 먹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 이건 준우가 아닐 수가 없어서 어. 제가 카톡으로 준우 혹시 너 지금 삼계탕 먹고 있어? 근데 안 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1시간 후에 연락 왔잖아요. 빗더 나 엄마랑 김치찌개 먹었어. 아는 척해서 큰일 날 뻔했어요. 아 근데 또 준우님 다 답장해줘요. 그러니까요. 다 맞춰줘. 무례한데. 아니 어떻게 받겠어 제천에 있는데. 아니 제가 전날 온 줄 알았죠. 아 그러니까요. 그것도 아쉽네. 그냥 바로 받아주고. 손 흔들었어 봐요. 창문에서. 저 조금 흔들었는데 안 보시고 계속 열심히 드셔가지고. 근데 준우님 매력이 또 그냥 이렇게 맞춰줘요 다. 그러니까. 다 맞춰주고 다 너무 재밌게 해주셔가지고 네. 너무 좋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별게 없습니다. 이 시집을 꼭 갖고 와야겠다 생각이 들었고 사실 제가 이렇게 예전 시인들 한국의 고전 시라고 할 만한 이 일제강점기 시인들을 잘 안 가지고 오는데 하지만 윤동주 시인님은 뭐 모두가 너무 좋아하고 저도 너무 좋아하는 시인이에요. 근데 특히 오늘은 뭔가 윤동주 시인님 하면은 좀 익숙한 시 말고 좀 낯선 시를 한번 갖고 와보자 했어요. 보통 윤동주 시인님 하면은 별에는 밤, 그렇죠. 서시, 좀 더 많이 아시면 자화상, 쉽게 쓰여진 시 이런 것들을 이제 읽으셨을 텐데 오늘은 좀 더 가볍게 쓰여진 그래도 윤동주 시인님 하면 항상 떠오르는 그 키워드 자기 반성 막 여거에서 벗어난 그런 좀 윤동주 시인님의 순수한 면을 볼 수 있는 시를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낭독해 볼게요. 네. 편지. 누나, 이 겨울에도 눈이 가득히 왔습니다. 흰 봉투에 눈을 한 줌 넣고 글씨도 쓰지 말고 우표도 붙이지 말고 말쑥하게 그대로 편지를 붙일까요? 누나 가신 나라엔 눈이 아니 온다기에. 네, 이런 시입니다. 저는 이 시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요? 네. 어떤 점이 일단 좋으셨나요? 누나를 외치잖아요. 네. 저는 근데 우선 약간 시의 화자가 그 화자와 뭐 청자 이 관계가 남매 관계면
저는 일단 플러스 점수입니다. 아, 저는 무조건 그런 남매 관계가 나오는 콘텐츠가 나오면 눈물 폭발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너무 마음에 들었고 너무 이 순수하고 뭔가 귀여운 마음과 그러니까 어쨌든 누나랑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또 함축하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안타까움 또 있고 이 동생의 마음이 너무 예뻐서 너무 순수하고 또 준우님도 누나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준우님 누님 있으신가요? 네, 누나 2살 위로 누나 있습니다. 한 분 계신데. 네, 한 또- 막내세요? 네, 제가 음. 막내입니다. 누님이랑 두바이 여행도 다녀오시고 네, 맞습니다. 오, 단둘이요? 네, 둘이서. 그거 쉽지 않죠. 대박이다. 쉽지 않은데. 누나가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왜요? 누나는 여행 다닐 때 그때는 일단은 제가 여행 가서 코로나를 걸렸어요. 아이고. 그래서 이제 병든 동생을 누나는 이제 두바이 볼 게 얼마나 많아요. 그쵸. 근데 그쵸. 이제 병든 동생이 자꾸 골골대니까 사진도 잘 못 찍고 그래서 아이고. 네, 근데 너무 재밌게 다녀왔고 그 에너지 덕분에 1년을 또 잘 보냈던 것 같습니다. 네. 장하다 동생이. 진짜 음. 누님이랑 이렇게 여행도 다니시고 그 누나가 사춘기가 좀 심하게 왔었어가지고 언제요? 누나가 사춘기 때? 이제 중학교 때 네네. 좀 사춘기가 심하게 와서 이제 지금도 누나는 이제 저나 아빠가 이렇게 지나가고 하면 이렇게 주변에 막 오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살 닿고 그런 뭐 스킨십을 누나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땐 정말 심해서 누나 새 신발에 네. 제가 발을 대봤는데 그것도 엄청 막 싫어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성인이 되고 제가 좀 더 저도 성숙해지고 네네. 저도 철이 없었는데 성숙해지고 하다 보니까 누나랑은 지금은 정말 고민 이야기도 많이 하고 같이 정말 고민 이야기부터 미래를 그리는 것부터 정말 많은 이야기들도 하고 많이 공감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정말 둘도 없는 친구 같은 느낌? 너무 저는 그래서 저도 동생이랑 굉장히 친하잖아요. 네네 맞아요. 준우님도 누나랑 이런 친한 관계 보면 되게 제 동생이 생각나기도 해요. 약간 누나가 있으면은 친한가 보네요. 그럴 수도 있어요. 피비님은 저희는 반대잖아요. 저는 오빠가 있고 오빠가 제가 있고. 이제 여동생인데 전혀 저런 거 전혀 지금 두바이? 없어요. 약간 지금 화들짝 놀랐어요. 화들짝 놀랐어요. 단둘이 두바이? 두바이 어. 쉽지 않은데. 근데 이것도 오프 더 레코드가 있는 게 원래 누나가 혼자 가려고 했는데 이제 동생을 데려가면 그 부모님이 지원을 해주신다고 해서 남매는 남매입니다. 좋네요. 그런 게 또 이게 있어야죠. 솔직해. 솔직해. 적당히 넘어갔을 때 어. 솔직하게 다 짚어주셨고. 그러면 준우님은 어떠셨어요? 이 시? 윤동 시인의 편지라는 시. 저는 이 시가 그 윤동주 시인을 제가 굉장히 좋아해서 윤동주 시인의 서시를 제가 정말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편지라는 시는 또 처음 읽어봤는데 이게 내용이 그리움을 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그 제일 보고 싶은 사람이 외할머니를 제일 보고 싶거든요. 외할머니가 이제 제가 2학년 때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이 시를 읽으면서 외할머니가 많이 생각났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이 시가 약간 이상한 점이 그 윤동주 시인님 누나가 없거든요. 실제로는 혈육에서는 누나가 없는데 뭔가 이 그 누나에게 쓰는 편지라는 거가 되게 저는 읽으면서 그 배경을 알고 있으니까 좀 그러면 이 누나는 도대체 누구일까? 그리고 마지막에 갔을 때 누나 가신 나라에 눈이 아니 온다기에 라고 했을 때 뭐 열대 지방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약간 그 누나라고 부르는 그 분이 죽었다는 걸 암시하는 걸 수도 있지 않을까? 약간 그런 식으로도 읽혀져가지고 그 준우님의 그 해석이랑도 뭔가 맞닿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 피비님은 그렇게 느끼신 건가요? 어떻게 느끼셨어요? 이거 편지라는 시는? 저도 너무 약간 너무 순수하고 진짜 그 누나를 생각하는 그 남동생의 그런 순수한 모습이 그려졌었는데 저는 누나 가신 나라에 눈이 아니 온다기라고 해서 약간 그냥 그런 호주 이런 걸로 생각했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좀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 시를 고른 이유가 이 시에도 그런 순수한 마음이 느껴지는 게 이 흰 봉투에 눈을 한 줌도 넣고 그리고 글씨도 쓰지 않고 이렇게 보낸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도 있는데 저는 이 단어에 좀 꽂혔어요. 말쑥하게. 그 말쑥하게라는 단어가 이 시에서 좀 튀어가지고
뜻을 좀 찾아보니까 뜻이 첫 번째가 말끔하고 깨끗하다. 그 두 번째가 세련되고 아담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이게 너무 준우님 같은 거예요. 그러네. 말쑥한 청년. 말쑥해. 말쑥해. 네, 말쑥한 느낌이 좀 있어요. 음. 준우님이. 그래서 이 단어도 되게 잘 어울린다 싶어서 이 시를 좀 가지고 오게 됐어요. 저는 이 시를 딱 읽으면은 처음에 누나 하면서 이 느낌표가 딱 있잖아요. 이 외침이 너무 청량한 거예요. 그 소년의 그 마음을 전하는 그런 마음. 이 눈물 주룩주룩이에요 지금 누나만 들어도. 지금 너무 몰입하고 있어요. 너무 몰입했어 지금. 네, 그리고 하는 말이 이 겨울에도 눈이 가득히 왔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게 참 뭔가 이 윤동주 시인님의 항상 이런 서정성 그런 것들은 익숙했었는데 또 준우님을 생각하고서 윤동주 시인님의 시를 읽으니까 되게 겹쳐 보이고 네,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윤동주 시인님도 싫어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맞아 그렇네. 그것처럼 준우님도 사실 제 주변에 준우님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아무도 없어. 그리고 앞으로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 윤동주 시인님과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이 시를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정말 찰떡 같은 시인님과 시집을 가지고 오셨군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준우님을 모시고 준우는 준우야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준우님에 대한 인물 탐색으로 시작해서 매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준우님과 어울리는 컨텐츠까지 이야기하면서 간만에 진짜 피비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입꼬리가 찢어질 정도로 미소를 지으면서 즐겁게 녹음했던 것 같아요. 준우님 오늘 녹음 어떠셨나요? 일단 저에게 너무 과분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이렇게 많은 좀 사랑을 직접 전해드릴 수 있는 시간이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정말 감사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그 재미중독자에 항상 나오고 싶었는데 좀 항상 제가 나와서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좀 걱정이 너무 많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정말 시간 가는 줄도 모르게 이렇게 좋은 시간, 재밌는 시간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또 재미중독자분들 평생 이제 볼 시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오늘 전해주신 마음을 항상 간직하면서 실망시키지 않도록 아니, 너무 말쑥한 청년이야. 실망시켜도 돼. 무서워요. 아니에요. 목소리마저 너무 말쑥해요. 너무 건강하고 딕션이 너무 좋아. 맞아요. 너무 잘하셨고 너무 재밌었어요. 음. 오히려 저희가 덕분에 너무 즐거웠다. 힐링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런 거 하나 하세요. 목소리가 진짜 좋으세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네.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감사합니다. 말쑥한 청년의 뭐 팟캐스트 하나죠. 말청팟 이런 거. 좋은데요? 맞아요. 네, 좋습니다. 피비님이랑 이채님도 소감 한 말씀씩 해주세요. 저는 약간 그러니까 또 이제 세례명도 미카엘이시고 약간 뭔가 애기 천사와 함께하는 듯한 그런 느낌. 애기 천사를 우리가 칭송하는 그런 느낌. 맞아요. 그런 회차였죠. 그렇죠. 그런 회차였고 네. 저는 약간 오늘 그 했었던 방송을 한 문장으로 이게 유튜브 제목처럼 만든다면은 미카엘 준우에게 슬로지옥 3 이상형에 대해 물어봤다. 신규 재질이네요. 너무 자극적이에요. 뭔가 그 미카엘 준우라는 심지어 준호도 약간 스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어떡해? 모든 게 다 이상해. 그래서 이 매력적인 청년과 이 순수한 청년을 이 재미중독자라는 이 컨텐츠가 같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게 너무 웃겼어요. 저 이번 제목으로 하면 되겠네요. 너무 재밌는데? 너무 좋네요. 네, 그래서 그게 너무 좋았고 그리고 그 매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 저는 그 이번 솔로 지역을 보면서도 느꼈고 그리고 준우님을 통해서 매력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느낀 게 그 매력을 안다는 거는 일단 자기 객관화인 것 같아요. 누가 얘기해주든 내가 알아내든. 그런데 우리가 보통 자기 객관화 하면은 나쁜 점만 이렇게 좀 내가 부족한 점만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부족한 점만 생각을 하면은 좀 즐겁지가 않은 것 같아요. 맞아. 이렇게 되게
스스로에 대한 나쁜 점 말고 좋은 점에 대해서도 객관화가 필요하지 않나. 저는 약간 솔로지옥을 보면서도 그리고 준우님과 이번에 방송을 하면서도 스스로에 대한 매력에 자신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주변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좋은 선한 영향력을 주는지 느꼈던 회차였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준우님 언젠가 나오셔야 되는데 언제 나오시지 하다가 나오셔서 너무 좋았고 앞으로 저희 오프라인 모임에서도 함께 합시다. 준우님이 와야지 이 분위기가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네. 말씀만으로도 너무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재밌게 사는 날이 올까. 네, 그러면 오늘 재미중독자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에도 말쑥한 방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하나, 둘, 셋. 안녕히 계세요, 용가리. 다시 미안해, 같이. 다시. 하나, 둘, 셋. 안녕히 계세요, 용가리. 끝. 준우는 준우야. 보니 각박한 이 세상 속에 그대와 나 같이 중독돼봐요. 우린 재미 중독자. 우린 재미 중독자. 재미에 죽고 재미에 사는 재미중독자입니다.